자,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웨트 클리닝을 할 때 어떻게 올바르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를 장점이나 단점 이걸 다 이제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소리가 귀에 억수로 거슬리죠. 왱왱왱 하는 소리. 옆집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예요. 이러는데 좀 심하다 긴데 꼭 이럴 때 일하시네. 우리가 저 웨트 클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점과 단점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웨트 클리닝이라는 것은 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물에 대한 두려움을 다 없애야 돼요. 물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 보면은 며칠 전에 제가 그 오디오 파일이고 전화 통화 파일을 하나 들어봤죠. 거기에 보면은 그 물에 대해 가지고 그 미국에 계신 분이 물을 경수와 연수에 대해서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 20년 전에 한국 경북대학교 수질 그쪽에 있는 그 박사님이 개발한 제품이 하나 있어요. 자기 활성화하는 기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업소에 물이 연수가 있고 경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쓰는 물들은 다 경수입니다. 경수. 연수가 아니고. 그리고 지하수를 쓰는 데는 더 경수가 농도가 더 높고 수돗물을 쓰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연수는 안 돼 있거든요. 이 연수가 뭔 뜻이냐 하면은 물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물 입자를 부드럽게 하면 해가지고 옷에 우리가 웨트 클리닝을 할 때 데미지를 적게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수기 다 쓰고 있죠. 집에 정수기 웅진코에 아줌마가 와가지고 정수기 뭐 합니까? 필터도 갈지만은 소금을 가져오죠. 소금을 갈아줄 거예요. 그 연수기예요. 연수기. 물을 부드럽게 하는, 우리 음용하는 거는 물을 부드럽게 하는 건데, 웨트 클리닝을 할 때 부드러운 물을 쓰는 게 좋아요. 뻣뻣한, 예를 들어서, 우물물 있죠, 우물물이라든지 지하수물, 이걸 가지고 세탁을 하게 되면 옷이 경화가 돼요. 뻣뻣해져요. 근데, 자기 활성화하는 그 장비는 뭐냐면, 장비도 안 해요. 사각음대가 요만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수도 계량기 있죠, 계량기. 그 계량기 앞에다가 딱 갖다 걸쳐 놓는 거예요. 걸쳐 놓으면은 여러분들 가게 안에 쓰는 모든 물이 그걸 통과하면은 경수가 연수로 변하는 거예요. 경수가 연수로 변하는 거예요. 물도 부드럽지만은 또 하나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보일러를 쓰고 계시잖아요,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쓰시면은 연료가 한 30%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리고 녹이 안 슬어요. 스케일이 안 껴요. 자석으로 해가 이 녹을 다 잡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한 20년 전에 소개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들으시고 이제 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던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는 제가 거의 웨트 클리닝에 미쳐가지고, 웨트 클리닝의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까지 다 웨트 클리닝에 이제 막 갈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도 있었어요. 있는데,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한 35만원인가, 그 당시에 35만원인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때 몇몇 사람은 그걸 달았어요. 달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분이 얘기를 하길래, 맞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지. 근데 여러분들이 다 연수된 물을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연수기를 달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연수기를 달게 되면 옷이 세탁을 하면 부드러워요. 옷이 부드럽다고.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집에 어차피 우리 수돗물을 다 쓰니까 수돗물은 어느 정도 연수가 돼 있거든요. 연수가 돼 있지만 만약에 그 지하수 올라오는 물로 머리를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 또 저 바닷물로 머리 감는 거하고 똑같아요. 뻣뻣해집니다. 우리 이 섬유도 마찬가지예요. 섬유도 물이 센 물에다가 하게 되면은 옷이 딱딱해져요. 뭐 아무리 좋은 세제 작품을 써도 뻣뻣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웨트 클리닝을 하려면은 물이 중요하다. 물을 부드러운 연수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보통 진짜 여러분들이 나는 웨트 클리닝을 웨트 클리닝의 정도를 한번 걸어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연수기를 하나 달면 돼요. 연수기 달고 그물로 가지고 웨트 클리닝을 하시면 돼요. 연수기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20년 전에 보급되는 장비 중에 초음파 세탁이라는 게 있어요. 초음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조이죠, 욕조. 욕조 같은 통이 있는데, 이 밑에다가, 욕조 밑에다가 그걸 달아요. 우리 온돌방 보면은, 온돌 호수 까는 거 알죠? 이렇게 깔아가 구멍을 바바바바바 뚫어놔요. 뚫어놓고, 물이 기포가 밑에서 물을 넣게 되면 물이 회전하도록 해가지고 뽀글뽀글뽀글 공기방울 하는 거 알죠? 공기방울.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또 초음파 기계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초음파를 순간적으로 물을 진동을 주는 거예요.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을 진동을 주가. 그러니까 자, 갇혀있는 저수지 물하고 흐르는 시냇물하고 거기에서 세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갇혀있는 저수지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옷을 우리가 담가놨을 때 옷도 가만히 있겠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와 또 하나는 물이 흐르는 시냇물 같이 흐르는 데다가 옷을 담가놓으면 물이 움직임으로 해가 어때요? 옷은 움직이지 않지만 물이 움직임으로 해가 옷은 거기에 대한 마찰에 의해서 때가 빠지죠. 그런 원래예요. 초음파 기계라는 게. 이제 그런 기계도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도 일본에서 나온 건데, 욕조 반만 하는 기계가 거의 한 1,000만원씩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걸쳤어요. 그런 과정을 다 걸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요즘 하는 웨트 클리닝이에요. 웨트 클리닝. 그러니까 특별한 장비 없이 어느 누구나 웨트 클리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하다 보니까 첫째, 물은 수돗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지하수는 안 됩니다. 지하수 말고. 여러분들 중에 지하수 쓰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대형 물세탁 공장 아니면은 지하수를 안 써요. 다 수돗물을 씁니다. 대형 공장은 물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수도 요금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하수를 쓰지만 여러분은 다 수돗물을 쓰니까 연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돼 있고, 물은 그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물을 유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물이 아닌 물에다가 기름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는 뭐냐면은 세제가 케미칼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때를 빼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가성소다, 양잿물이죠. 쉽게 말하면. 그거는 지방을 녹여요. 지방을 녹이면 세탁의 이론이라는 건 제일 뭐냐면 우리가 의류를 입고 음식물을 묻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지방 성분이 옷에 다 묻거든. 그럼 그 지방을 녹이는 게 가성소다가 그걸 제일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섬유 자체도 지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을 가성소다가 들어가면 우리가 지방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옷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을 녹이는 방법이 가성소다를 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옛날 방식이에요. 이거는 옛날에는 다 가성소다로 양잿물로 가지고 빨래비누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은 깨끗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옷이 딱딱해지고 옷이 수축하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알칼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중성화 시켜가지고 하는 게 방법이 어떨까?
그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계면활성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계면활성제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계면활성제는 수용성,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 또 동물성 기름,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게 다 계면활성제예요. 그 기름이잖아, 쉽게 말하면 지방. 그 동질성이라는 게 있어요. 동질성. 섬유가, 우리가 웻 클리닝의 대상품이 주로 뭐냐 하면은 모직이거든, 모직. 이 모직은 동물성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성 지방. 이 동물성 지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동물성 지방을 다 빼보면 안 되니까 그와 같은 동질성을 가진 동물성 계면활성제. 그 계면활성제를 넣어주면 그 계면활성제가 뭐냐면 기름이에요. 지방입니다, 지방. 근데 그 지방이 물에 들어가면 녹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름이 물에 들어가면 녹습니까? 안 녹죠. 물은 안 녹아요. 근데 그 계면활성제는 물에 들어가서도 녹는 기름이에요. 그러면 물 속에다가 어느 정도의 지방화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지방화를 시키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뭐냐면 옷 속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옷하고 분리시켜주는 박리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박리제 역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웨트 클리닝의 계면활성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뭘 해도 옷에서 빠져나간 지방은 다 하나도 안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어요. 때도 빠져나가고 지방도 빠져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보충을 해주는 게 컨디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머리 감고 샴푸로 머리 감고 린스로 헹굼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샴푸만 하고 나면 어때요? 머리에 오염물질은 다 빠져나갔어요. 깨끗해요. 근데 뭔가 모르게 머리카락이 버석버석해요. 그럼 그거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린스를 쓰잖아요. 린스를 쓰면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져요. 또 똑같아요. 이 동물성인 모직섬유들은 중성세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컨디셔너, 지방을 넣어줘야 돼요. 그 지방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가지제라고 합니다. 가지제는 뭐 거의 다 쓰고 계실 거예요. 가지제 쓰고 안 쓰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린스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옷에 중화를 시키냐 안 시키냐 그 차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웨트 클리닝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물을 그 옷이 움직이면 안 돼요. 옷은 그대로 있대 물이 움직여줘야 돼요. 물이 움직이려면 자 여러분들 뭐 세탁기를 둥근형 세탁기도 있고 뭐 욕조 같은 세탁기도 있겠죠. 웨트 클리닝 제일 좋은, 여러분들이 진짜 웨트 클리닝을 하고 싶다면 저는 드럼 세탁기를 쓰면 안 돼요. 통돌이 써야 돼요. 통돌이 아시죠? 통돌이는 물 수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세탁에서는 일반 우리가 뭐 집에서 쓰는 뭐 추리닝이라든지 뭐 속옷이라든지 수건이나 이런 것들은 저 드럼 세탁기가 좋아요. 막 들고 치니까 물도 양도 적고 때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물 세탁기예요. 근데 우리가 웨트 클리닝 기계는 통돌이, 옛날 거죠, 통돌이. 거기다가 물 수위를 많이 잡아야 돼요. 왜? 옷이 물 속에 푹 잠겨야 돼요. 그 드럼 세탁기를 보면 물이 자작자작해서 그냥 돌아가죠. 그럼 옷을 다, 일반 옷은 하지만 일반 동물성 섬유들은 다 망가져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통돌이 세탁기에다가 고수위를 받아서 옷을 담가야 돼요. 담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옷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안 움직이니까 때가 빠지겠냐 이거지. 하지만은 거기에 케미칼이 들어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가 38도 정도 딱 되면 가장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그 이물질은 옷에 묻는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음식물이 먹다가 옷에 흘리든지 하면은 이게 고착이 되는 온도가 있어요. 고착이 되는 온도. 그 고착이 어떤 온도에 되느냐면은 우리 사람 몸에서 나오는 온도, 체온 36.5도 그 온도에 의해서 고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온도보다 너무 높으면 옷이 망가져요. 그래서 한 2도 정도만 다 해가 38도 정도 선만 딱 물 온도를 딱 맞추세요. 38도 같으면요, 손 넣으면은 그냥 뜨뜻합니다. 뜨뜻해요.
그 온도만 맞춰놓고 옷을 넣게 되면은 옷에서 옷이 움직이지 않아도 물과 케미칼과 물의 온도로 인해 가지고 옷에 있는 이물질은 섬유에서 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옷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느냐? 떨어지지 나오진 않아요. 옷에 섬유에 얹혀만 맞아 있어요. 얹혀 있어요. 얹혀 있는데 이게 언제 빠지느냐? 탈수하는 순간 빠져나와 봅니다. 그냥. 탈수를 해야 돼요. 탈수를 약하게 하느냐, 세게 하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세게 해도 상관없어요. 물이 들어있을 때는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옷이 망가져요. 근데 탈수할 때는 물이 딱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회전하는 순간에 의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옷이 물론 탈수를 많이 하면 잔주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탈수를 적게 하게 되면 건조하면서 수축 호수가 있어요. 물이 많은 상태니까 옷에 수분이 많으니까. 근데 탈수를 강하게 오히려 하는 게 나아요.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반드시 인치 프레스라든지 바지 고시 프레스에 옷을 걸어가지고 한번 풍선처럼 바람을 내가 잔주름을 다 없애줘야 돼요. 그럼 그걸 할 때 손으로 가지고 싹 한 번씩 쓸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크게 다리미랄 그것도 없어요. 그래 그대로 옷걸이 벗어 말리면 자연건조 하면은 건조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웨트클리닝은 절대 건조기 쓰면 안 돼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건조기도 여러분들 쓰고 있는 돌아가는 건조기가 아니고 박스식으로 우리 가정에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스타일러. 그거하고 똑같은 건조기가 있어요. 업소에도. 박스에 넣어놓으면 옷이 흔들흔들 하면서 그냥 쫙 말려지는 게 있다고. 제일 밑에다가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옷이 쫙 땡기게 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까지 다 갖추려면은, 갖추면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 상태 그대로 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뭐, 특별한 설비를 추가하고, 물론, 통돌이 하나 정도는 추가하셔야 돼요. 통돌이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새 것도 요즘 한 4, 50만 원 좀 사고, 중고시장 가면 10만 원만 좀 사요. 중국 가면. 흔해 빠진 게 통돌이에요. 그거. 한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한 2대 갖다 해놓으면 끝내줍니다. 세대 해놓으면 더 좋고, 보금 강화할 때도 좋고, 장소만 허락한다면, 안 되면 한 대 정도라도, 드럼 세탁기보다는 통돌이가 웨트클리닝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그런 좋은 기기가 싸고 좋은 게 있으니까, 아니면은, 요즘 또 거기 나온 게 있습니다. 부산에 세계전자락 하는 곳에서, 2조식 세탁기 아시죠? 옛날에 쓰던 탈수기 따로, 통 따로 되는 2조식 세탁기. 그게 아직도 생산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부산에는 저순소가 많잖아요. 배에는 민물을 배에 싣고 다니도 한계가 있잖아요. 옷을 빨아야 되는데, 통돌이 같은,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 물 한번 쓰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통돌이는 자기가 빼고 싶을 때 빼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조식 세탁기는 선박용으로 해서 지금 제조가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택배비 다 합쳐가지고, 택배비가 18,000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40만원 안 할 거예요. 한 38만원인가 9만원까지 하더라고. 그 맞죠? 혹시 써 계시는 2조식 세탁기. 부산 세계전자입니다. 세계전자. 그래서 그런 거 한 대 구입해놓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장비는 그 정도로 하면 되고, 물의 온도는 또 어떻게 올릴까? 지금 여기 보면 저쪽에 린라인에서 나온 거 저 있죠? 저는 이제 저걸 쓰고 있어요. 저기 한 드럼짜리예요, 저게. 한 드럼짜리인데 물 온도가 70도까지 올라와요. 전기예요, 전기. 장소가 되면은 저런 걸 달면 되고, 지금 저것마저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철물점 가면은 물 온도 올리는 돼지꼬리 있어요. 돼지꼬리 아시죠? 푹 꽂아놔놓고 전기 온도 맞추면 되는 거.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세탁기 속에 담가놓고 물 온도 딱 맞춰놓으면 40도 맞춰놓으면 40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탁할 때는 그거 꺼내내면 돼요. 그거 한 3, 4만 원 정도 사요. 제가 왜 물의 온도에 대해서 중요시 하느냐면, 물의 온도를 38도 정도 올리면은 옷을 움직이지도 않아도 때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케미칼과 물의 양과 온도에 의해서 때는 무조건 빠집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내가 막 목욕을 한 1년을 안 해가지고 손에 막 때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비누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탕속에다 가지고 한 30분 푹 불림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에서 때가 쫙 위로 올라 있을 거야. 그러면 때밀이로 한번 석 밀면 그냥 싹 빠지잖아. 마찬가지 물의 온도라는 거야. 그게 온도입니다. 중요한 게. 그래, 여러분들도 웨트 클리닝은 찬물에 하는 게 아니고, 자, 웨트 클리닝 두 가지예요. 모직을 웨트 클리닝 하는 방법과 실크를 웨트 클리닝 하는 방법은 달라요. 실크는 절대 뜨신 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직은 무조건 38도 유지하면서 옷이 물속에 푹 잠기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옷이 물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의 양을 맞추시라고. 드럼 세탁기 안 됩니다. 통돌이 세탁기 아니면 이조식 세탁기를 꼭 이용하세요.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그냥 바게스 있죠, 바게스. 큰 바게스 해도 돼요. 뭐 그런 거 잘 능력 안 되면은 뭐 그 정도는 알겠죠. 통돌이 하나씩 10만원이나 20만 원 정도 사니까 그거 사서 하나씩 놓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웨트 클리닝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사용해야 될 세제는 중성세제. 중성세제 중에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파워풀 7. 그것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헹굼할 때, 자, 웨트 클리닝은요, 헹굼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적당하게 하면 된다. 어떻게 맞을까요? 자, 보통 우리가 물 세탁하고 난 다음에 헹굼은 3번이 기본입니다. 3번. 헹굼은 3번 해주는 게 기본인데, 웨트 클리닝은 한 번에서 2번 하면 돼요. 자, 한 번은 뭐냐? 때가 적은 옷들은 한 번만 헹구면 돼요. 근데 때가 조금 많은 옷들은 2번 헹구고 3번 헹구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한 웨트 클리닝 할 때 쓴 세제는 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로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션. 그 계면 활성제가 옷에 조금 남아있는 게 더 나아요. 지방 성분이거든. 그 지방 성분이 옷에 좀 남아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그거로 인해서 세제의 잔유물이 옷에 남아있음으로 해가 착용하는 사람들이 뭐 인체 위생상 나쁘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하나로라든지 파워풀 7이나 히노키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는요,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입니다. 화장품 회사에 로션 만드는, 여러분도 아침마다 로션 바르잖아요. 그 로션 만드는 원료예요. 화장품 회사나 세제 회사나 거의 같아요. 별반 같아요. 그 계면활성제는 그렇게 인체에 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천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섬유에 좀 남아있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더 부드러워요.